매년 6월 23일은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당황스럽고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78년 전 일본 정부의 필요에 의한 전쟁에 희생이 된 24여만 명을 위로하는 위령의 날이 오키나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는 오늘을 현충일로 특별히 기념하고 현민들이 모두 류큐제국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무모한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24만여 명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오늘 오키나와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본토에서 기시다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본토 일본인들에게 점령당한 류큐제국의 오키나와 현민들이 혹시나 거친 항의와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경찰의 경계태세는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본 본토에서는 모든 일본인들이 오키나와의 현충일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뉴스 댓글도 거의 올라오지 않고 침묵으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키나와전은 일본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6월 23일에 오키나와전에서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났다고 하는 날입니다. 당시 오키나와 전투를 지휘하던 일본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스루와 부하들이 자결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전원 옥새 명령을 내려서 가족끼리 서로 죽이거나 수류탄으로 자결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후 미국 통치하에 있던 1961년에 류큐 정부가 법으로 이 날짜를 위령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시지마 중장의 자결 후에도 전투는 계속되어 미군이 오키나와 작전의 종료를 선언한 것은 45년 7월 2일입니다. 그리고 그해 8월 6일 끝까지 버티고 있던 일본의 히로시마에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고 결국 일본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의 무모한 전투작전 때문에 오키나와전에서 약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군 병사의 전사자는 약 6만 6천 명인 것에 비하면 일반 주민이 13만 명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비행기 활주로 건설에 동원한 1만여 명의 한국인들도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현재 명단이 밝혀진 사람만 300여 명입니다. 오키나와에 끌려온 위안부도 상당수 있는 등 전쟁 막바지에 일본군은 악마 그 자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패전이 거의 확실시 되던 1943년 9월경 일본은 본토 방위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구역이라면서 절대 국방권을 발표합니다. 최후 방어선으로 오키나와를 정하고 수많은 일본군 기지를 건설해버립니다.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본 섬과 주변 낙도에 수십 개의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에서 끌고 온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 막바지에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의 방파제로 삼고 현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미군과의 전쟁을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당한 화풀이라도 하듯이 일본군들이 너무나 많은 오키나와 현민들을 학살하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전쟁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지와 시설과 배치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해버립니다. 그 와중에 한때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을 본토나 대만으로 임시로 이주시키는 것을 결정합니다. 1944년 8월 21일 어린아이 1700여 명을 태우고 규슈를 목표로 오키나와 나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당시 스시마마루의 이동을 군사작전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22일 밤 가고시마현 악석도의 해안에서 미군의 잠수함 보피노에 의한 어뢰 공격을 받아 스시마마루는 가라앉아버려 약 1500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잠깐 특별기간 동안 제공해드리는 제휴 영상을 안내해드립니다. 네이버 쇼핑 1위를 기록한 최고의 산삼 상품을 국내 최저가로 드리는 제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원식 박사의 30년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천종산삼과 99% 동일한 DNA를 가진 배양복제 백진삼입니다. 산삼에 관한 정보와 함께 추천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반드시 구매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최저가의 특별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오키나와에 병력을 배치하고 끝까지 거친 저항을 하면서 미군은 1944년 10월 10일 나시를 공습합니다. 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5회에 걸친 공습으로 일반 주민을 포함한 660명이 사망합니다. 미군은 도시를 점령하고 군사시지화시켜버린 일본군을 상대로 무차별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나시는 90%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군사시설뿐 아니라 병원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습을 시작으로 일본군은 작전을 변경해서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과 소규모 전투를 장기간 하는 지역으로 결정합니다. 지리한 전투를 계속할 동안 본토에서 전쟁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고 새로운 반격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키나와는 본격적으로 본토를 지키기 위한 버려진 땅이 되어버립니다. 일본군은 미군과의 게릴라전을 진행하기 위해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에서 고등학교 학생부터 많은 젊은이들을 소집합니다. 다 긁어 모은 2000여 명은
철혈군항대, 호양대 같은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게릴라전에 동원했습니다. 상당수 학도병들을 가미가제, 특공대와 인간어뢰 등으로 자원하도록 선동했고 결국 대부분 죽음에 몰아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일본군은 본토 결전을 늦추는 시간 벌기에 전략지구전을 계속합니다. 오키나와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 있다며 희희낙낙한 것입니다. 그리고 패잔병처럼 게릴라전을 펼치던 일본군들은 오키나와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고 온갖 잔인한 약탈을 계속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군에게 저항하다가 일본 군인들에게 모두 살해당해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일본 군인들은 주민들을 여차하면 미군과 내통했다면서 간첩으로 몰아 무차별적인 처형까지 벌였습니다. 미군의 상륙작전으로 지휘 통제가 어려워지자 일본군은 갑자기 철혈군항대, 호양대 같은 학도병 조직에 해산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일본군을 믿고 따라온 일본 학도병들은 전장에 내던져지고 일부는 해안절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일본군 사령관인 우시지마 미스루와 부하들이 자결을 하면서 잔인했던 오키나와전은 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후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27년간 미국이 통치하게 됩니다. 전쟁 당시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기지는 대부분 미군 기지가 되었고 1972년 일본에 반환된 이후에도 미군 기지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많은 주민들이 미군 기지에 철수를 부르는 데에는 일본이 여전히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의 방어기지로 취급하고 있다는 반감과 전쟁 당시 일본 기지가 다시 미군 기지로 바뀌었을 뿐이다는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의 불행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많은 지역에는 진지의 흔적이나 주민과 일본군의 뼈가 발굴되기도 하고 불발탄도 여전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주민들도 여전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6월 23일이 되면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삼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야마나카, 호오나 진지의 흔적에는 주민이나 일본병의 뼈가 지금도 지중해 묻혀 있습니다. 불발탄도 때때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상전에서 살아남은 현민은 지금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입니다. 오키나와전의 슬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잔인한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학살과 전쟁에 대한 반감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추도식에서 오키나와 지사가 밝힌 기념사는 현재 일본의 방위문서 2023건은 모두 오키나와를 전쟁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오키나와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심각하고 두렵고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본토 일본인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오키나와를 다시 죽음과 전쟁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인들의 잔인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잔인한 역사의 현장입니다.